2026학년도 서울지역 자사고 합격 전략에 대한 내용으로 오늘 강연을 준비한 김은영입니다. 저희 비전 캠프는 사실 학생이랑 학부모님들이 동반하셔서 이렇게 좀 같이 내용을 점검을 하시고 방향을 좀 같이 논의하시고 이제 이런 차원에서 진행이 되는 자리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오늘 이렇게 학생이 참여했으면 이 학생이 오늘 제대로 방향을 잡고 가는 것에 가장 큰 목표를 둘 거기 때문에 너에게 내가 많은 질문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건 좀 양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적 자사고들 같은 경우 제가 사실 좀 고민을 했던 게 저희가 이번 타임에 서울적 자사고 합격 전략에 대한 안내가 있고 그리고 다음 타임에 외고 국제고에 대한 그 방향 제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사실 같이 그냥 학교 무관하게 같이 진행을 할까 하다가 서울적 자사고와 또 외고 국제고 같은 경우는 완전하게 좀 그 선호하는 학생 유형도 다르고 또 학교 특성도 다르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분리를 좀 해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타임에는 서울적 자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좀 주로 나눌 거예요. 그래서 휘문, 뭐 중동, 그리고 세화, 그리고 또 이 인근의 뭐 현대고, 세화여고 이렇게까지 각 학교별 특성에 대한 안내를 좀 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이 학교에 갔을 때 좀 뭔가 유리함이 있는 친구들, 어떤 학생에게 추천을 좀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올해부터 고교학점제가 진행이 되면서 이 자사고 내에서도 학교 특성이 굉장히 많이 강화된 상황이라 그 학교 교과 과정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좀 어떤 학생들이 갔을 때 유리함이 있을지, 어떤 진로, 어떤 성향의 학생들이 갔을 때 유리함이 있을지에 대한 내용을 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요 인근에서 강남, 서초, 송파 지역 학생들에 대한 컨설팅을 좀 주로 하고 있고요. 이제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친구들이 어느 학원에 갈 것인가, 어떤 과목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이제 이런 내용에 대한 상담을 좀 주로 진행하고 있고, 최근에는 아무래도 이제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의 입시철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에 대한 어떤 학교 선택, 그리고 이 학교에 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과목별 선행 진도, 그리고 또 더 이제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한 자소서나 면접에 대한 지도들에 대한 상담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상담한 사례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 이제 남학생, 중학교 3학년 이제 남학생이 왔는데,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냥 본인이 학교 생활 열심히 하고 그리고 본인이 내신을 꼼꼼하게 잘 챙기는 데 최적화된 학생들. 예를 들어 이제 학원 같은 경우도 내신 기간에는 거의 가지 않습니다. 저는 뭐 국영수 가서 학교 수업 충실하게 듣고 내가 노트 필기한 것들 달달달달 외우고 학원에 가서 이 부분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이제 어떤 그런 성향의 친구가 상담을 왔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최적의 고등학교를 좀 찾고 싶다. 근데 주변에서는 뭐 자사고로 좀 가라고 한다던가 아니면 뭐 외고나 국제고로 권유를 한다던가 좀 이렇게 특목적으로 많이 좀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어머님이 굉장히 혼선이 오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학교 선택에 대한 상담을 할 때 보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이제 있겠죠. 근데 이제 가장 중점적으로 체크하는 부분들이 이 친구가 갖고 있는 어떤 내신 경쟁력, 이 친구가 내신을 얼마만큼 관리할 수 있는 것인가, 내신 관리 역량을 되게 많이 살펴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좀 오해하시는 경우가 중학교 성적이 굉장히 좋으면 뭔가 자사고나 어떤 특목을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 일반고로 갑니다라고 오해하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 오히려 제가 추천을 드리는 어떤 기준은 내신 관리 역량이 극대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실 오히려 이 인근에 있는 괜찮은 일반고 그리고 그 일반고 진학을 해서 본인이 3학년 그 3학년 1학기 때까지 내신 관리를 완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반고를 사실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오히려 내신이 조금 어중간한 친구들, 뭐 중학교 내신으로 봤을 때 사실 90에서 95점 정도 되면 제 판단에서는 굉장히 어중간한 내신이거든요. 왜냐면 이 내신 성적을 가지고 고등학교에 그대로 올라갔을 때 이 친구가 갈 수 있는 그 사실 대학선이 본인들의 목표치와 좀 다른 경우들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90에서 95점대 되는 친구들에게는 고등학교 진학한 이후에 학교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학교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병행해서 대학에 진학하는 방향들을 제시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에는 사실 대부분 뭐 자사라든가 아니면 인문계열 친구들 같은 경우 외국제고를 권유를 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제 자사고에 대한 관심들이 다 있기 때문에 오늘 방문을 하셨을 거고, 그래서 과연 이 자사고라는 학교 유형이 우리 아이에게 맞는 학교인가? 그리고 이 학교에 갔을 때 유리함이 있을 수 있을까?
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자사고에 진학을 한다라고 하면 어떤 과정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는가, 합격생들은 어떤 자소서를 썼고 어떻게 면접에 대한 준비를 했는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좀 방향을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먼저 제가 쭉 어떻게 보면 배경 지식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이제 입시 변화에 따른 고등학교 선택 전략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이제 올해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부터 변화되는 내용이 예를 들어 내신 5등급제, 그쵸?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고격점제가 시행이 되면서 학교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수능에 대한 부분도 사실 변화가 지금 좀 있죠. 그래서 과연 이렇게 변화했을 때 자사고에 가는 게 유리할 것인가, 아니면 일반고에 가는 게 차라리 더 유리함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같이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모두가 자사고에 지원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일반고 선택은 좀 해야 되는 부분이라 정리를 좀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시의 일반고 선택 그리고 일반고 지원 배정 방법에 대한 안내를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서울시는 일단 서울시 전체를 놓고 보는 단일학교군이 있고요. 그리고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인근을 묶어서 같이 해놓은 일반 학교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먼 지역까지를 묶어놓은 통합학교군이 있고,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나누어져 있고요. 우리가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에는 이제 앞에 화면 보시면 일단 1단계 단일학교군에서 학교 2개를 선택을 하실 거예요. 서울 전 지역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비전캠프 진행을 하고 있는 강남구에 거주하고 있는 친구들도 저기 끝에 있는 강북구 끝에 있는 학교에도 지원을 하실 수 있고, 그 외의 지역도 얼마든지 선택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내신 때문에 걱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탈대치해서 저 끝으로 갈게요. 이렇게 해서 학교를 지원하시는 케이스들도 좀 일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같은 경우는 알고 계시다시피 그 지역에 가도 그 지역의 내신 최강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 인근에서 학교 선택을 조금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요. 그래서 서울 전체 지역 학교에서 일단 학교를 2가지를 고르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2단계에서는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 인근 일반 학교군, 지금 제가 비전캠프 진행하고 있는 강남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 이제 대부분 강남 서초구가 묶여서 일반 학교군에 속해 있기 때문에 강남 서초 지역에 있는 학교 내에서 2개의 학교를 고르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일반고 예를 들어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 A, B 학교를 고르게 될 거고, 대부분은 우리가 이제 사실 멀리 이렇게 학교를 다니는 것을 요즘에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요 일반 학교군에서도 A, B. 그래서 A, B, A, B 이렇게 지원하시게 되면 대부분 내가 희망하는 A 학교에 배정될 확률이 제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90% 가까이는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휘문, 세화, 중동, 현대고, 세화여고 같은 강남 서초 지역에 있는 자사고를 지원하시게 될 경우에는 여기에 자사고 지원을 별도로 하게 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사고에 지원을 하게 됨으로써 1단계 단일학교군에 지원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쪽에서 자사고를 하나 골랐다라고 하면 여기 예를 들어 세화고, 현대고, 휘문고, 중동고 하나를 쓰시고, 단일학교군에선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2가지가 없고 2단계에서 A, B 학교를 배정받게 되십니다. 자,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면 우리가 자사고에 합격을 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이 자사고에 지원을 했다가 우리가 어떤 결격 사유가 있어서 예를 들어 자소서가 되게 별로였다던가, 학생부에 어떤 이슈가 있었다던가, 아니면 추첨을 했는데 추첨해서 안 됐다던가, 이러한 경우가 발생을 했을 때 리스크가 존재해요. 작년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자사고, 인근에 있는 자사고에 지원을 했다가 여기서 합격하지 못하게 된 친구 중에 A, B 학교 중에 배정이 되지 않은 케이스들이 좀 일부 있었어요. 그래서 자사고 선택은 신중하게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일부의 리스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가장 강조드리는 점은 뭐냐면 합격 가능성을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합격 가능성이 별로 높지 않다.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제수는 서류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던가, 자소서나 면접에 대한 어떤 리스크가 있다던가, 또 하나는 내가 봤을 때 그렇게까지 굳이 자사고를 가야 될 만한 필요성을 잘 못 느끼겠는데 하는 경우라면 그냥 과감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접으시고
일반고로 선택을 한 이후에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내년 이후에 내신에 대한 전략을 삼으시는 게 더 유리함이 있을 수 있다. 이 내용을 좀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가 진학하는 학교의 장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 부분을 강조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매해 4월 말 정도가 되면 이 인근에 있는 자사고를 다니는 친구들이 저한테 굉장히 많이 이렇게 호소하는 부분이 있어요. 선생님, 내신이 너무 안 나와요. 내신은 다 안 나옵니다. 내신 성적이 만족스럽게 나오는 케이스는 제가 봤을 땐 불과 한 10%에서 15% 정도? 근데 똑같이 내신이 안 나왔을 때 내가 이 학교에 왜 갔느냐를 알고 간 친구들은 선생님, 제가 어차피 내신 숫자만을 보고 온 거 아니고 학교 활동들도 좀 할 거고 학교 교과 과정들도 좋고 선생님들이 학생부 관리도 잘 해주고 계시고 또 멀리 봐서는 수능도 있으니 3년 동안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고, 내가 이 학교에 왜 갔는지를 모르고 간 친구들은 선생님, 저 내신이 안 나서 도저히 이 학교를 못 다니겠습니다. 자퇴를 할까요? 전학을 할까요? 이렇게 고민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그 학생이랑 같이 오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본인이 진학할 고등학교는 본인이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학교의 장점이 무엇이고 그 학교의 단점이 무엇인지를 알고 진학해야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것을 본인이 헤쳐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 데이터를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강남 서초 지역에 있는 자사고들의 장점이 무엇인가, 그거를 알기 위해서 이 화면을 좀 보여드렸어요. 지금 보여드린 화면은 25학년도에 서울대의 합격생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온 거고, 자, 우리가 지금 분석하려고 하는 보인, 세화, 휘문, 중동, 세화여고, 현대고에 제가 약간 이렇게 붉은색으로 처리를 조금 해놨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앞에 보시는 이 데이터는 제가 가공을 한 게 아니라 각 학교에서 발표한 자료들을 정리를 해놓은 자료고요. 그리고 서울대에 가장 많은 합격생을 낸 학교부터 순차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 뭐냐면, 일단 뭐 외대부고 같은 경우 뭐 워낙 좋은 학교고 실적도 좋은 학교고 뭐 알고 계실 거고, 쭉 살펴보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일반고 실적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 자, 요즘에 언론에서 하도 수시가 대세라고 해. 그럼 수시는 뭐야? 내신이야. 내신을 잘 따기 위해서는 일반고에 가야 돼. 라는 루트로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서울대 수시 실적은 일반고가 가장 좋아야 합니다. 수시를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서울대이기 때문에 서울대 자료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일반고의 실적이 좋은 학교가, 가장 높은 실적을 만든 일반고의 학교가 단대부고입니다. 근데 단대부고도 보시면 사실상 수시 실적은 굉장히 월등하다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보인, 세화, 휘문, 중동, 세화여고, 현대고에 진학하려고 했을 때 이 학교의 장점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면 좋겠다. 물론 굉장히 우수한 학교들이고 실적도 굉장히 잘 만드는 학교들입니다. 그런데 세세한 내용을 보시면 일단 보인고 같은 경우 최근에 입시 실적 굉장히 좋아서 많이 선호들을 하시죠. 그래서 일단 36명 정도가 진학을 했는데 그중에서 수시 실적이 8명, 정시 실적이 28명. 정시 실적이 훨씬 더 좋게 나오고 있죠. 그 외의 학교들도 볼게요. 세화나 휘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동도 사실은 수시 실적이 월등하게 좋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워요. 세화여고, 현대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 이 데이터를 보시면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이 학교가 수시 실적이 좋지 않네 라고 놀라실 수 있어요. 이게 왜 이런 결과가 발생을 하냐면, 수시라는 게 기본적으로 내신 등급이 가장 중요한 전형이잖아요. 그리고 이 내신 등급이라는 게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성적이 고르게 잘 나오는 친구들이 우수한 내신 등급이 나와요. 근데 이제 이 인근 지역에 있는 자사고에 진학하는 친구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어떤 친구는 국어를 굉장히 잘하고 어떤 친구는 수학을 잘하고 어떤 친구는 영어를 잘하고 하다 보니 어떤 특정 한두 과목은 굉장히 우수한 등급을 받을 수 있지만 이 모든 주요 과목들을 고르게 관리하는 친구들이 많지 않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신 등급이 완전하게, 우리가 예전으로 쳤을 때 뭐 9등급, 제1대, 1등급 초반대가 나오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 이 자사고들이 수시 실적들이 월등하게 만들어지기가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다.
라는 거, 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서 제가 꼭 드리고 싶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아까 90에서 95점대 되는 친구들, 예를 들어 중학교 내신 기준으로 해서 이 친구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많은 고민이 필요한 친구들입니다라고 초반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오히려 중학교 내신이 98, 99, 100 나오는 친구들은 고민할 것도 없이 이 친구가 내신을 잘 확보할 수 있는 일반고 보내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90에서 95점대 정도 되는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을 때 이렇게 완벽한 내신 성적을 만들기가 어렵다 보니까 내신에서 불리함이 있고 수시에서 좀 좋은 성적을 거두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요 정도 점수대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좀 길게 보시고 정시, 수능에 대한 대비를 잘 해줄 수 있는 것은 분명한 건 일반고보다 자사고의 어떤 영향이 우수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멀리 보시고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하나. 그다음 두 번째. 지금 입시가 변하고 있고 알고 계시다시피 내신이 올해부터 5등급제로 바뀌게 되면서 기존의 4%에서 10%까지 변별력은 분명한 건 넓어졌습니다. 근데 물론 뭐 고등학교 3학년 모든 과목들이 다 내신 등급이 산출이 되다 보니까 좀 고민이 있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지금보다는 당연히 내신 성적을 확보하는 친구들의 1등급을 확보하는 친구들의 비중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5등급제로 변동이 되면서 자사고들의 수시 실적은 지금보다는 조금 나아질 가능성들이 있다. 이런 것들도 한번 기대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상위권 대학의 합격 내신 등급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서울 적자상으로 고민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자연계열을 생각하는 친구들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뭐 인문사회다라고 하면 외국국제고 쪽도 많이 고민을 하겠죠. 그래서 자연계에 대한 데이터들을 들고 왔습니다. 자, 아무래도 자연계열 최상위권 아이들이 진학을 하는 학교는 의학계열이에요. 그래서 의학계열 2024학년도, 왜냐면 2025학년도는 인원수 때문에 조금 변동이 있었죠. 그래서 24학년도 데이터를 들고 왔는데 의학 계열의 교과 전형, 즉 내신 등급을 위주로 하는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의 내신 등급 선을 보니까 1등급 혹은 1.05등급. 그럼 이제 우리가 이게 그냥 1등급이다라고 보니까 그렇지 사실 이 친구들이 이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낸 거냐면 사실 1등급이 나오려면 거의 99, 100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 99점, 100점을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첫 번째 중간고사부터 3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총 5대 학기의 성적을 거의 주요 과목들 올백 수준으로 관리를 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제가 표현했을 때 아예 내신 괴물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국어, 영어, 수학뿐만이 아니라 과학, 사회 과목들까지 그래서 이렇게 내신 성적 관리를 정말 극강으로 잘하는 친구들은 교과 전형, 그래서 내신 등급을 정량적으로 딱 잘라서 반영하는 전형에 응시를 합니다. 자, 조금 더 나아가서 종합전형을 좀 보도록 할게요.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내신 등급 외에 우리가 그 외에 학교 활동들을 한 것들을 좀 살펴보고 또 하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면접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 면접이라는 거 어떤 부분이에요? 이 학생이 갖고 있는 역량이 어떤 부분인지를 그 학교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확인을 해보겠다라는 절차죠. 당연히 면접 과정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일반고랑 자사고 중에 어떤 학생들이 조금 더 유리함이 있을까요? 자사고 학생들이 유리함이 있습니다. 워낙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트레이닝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종합전형에서는 일반고 친구들보다는 자사고 친구들이 좀 유리함이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역시 종합전형임에도 불구하고 내신 등급선이 1.1 정도.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들이 상담을 할 때 9등급제일 때의 지원 전략을 이렇게 대부분 안내를 드려요. 1.0에서 1.2 정도 되면 의학계열 진학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1.3 정도가 되면 치대나 수의대 정도 그리고 약대 지원 가능선을 1.4등급 정도까지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큰 차이가 아니죠. 한 문제 차이씩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친구들 상담을 할 때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신 성적을 극강으로 올릴 수 있을 때까지 한번 올려봐라. 너의 내신 관리 역량이 과연 100인지, 98인지, 96인지를 나한테 보여야 내가 너한테 맞는 전략을 삼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내신 등급선 합격선이 이제 이 정도다라고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외에 그럼 선생님 의학계열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자연계열 상위권 대학에 진학을 하기 위해선 등급대가 어떤가요? 보시면 일단 연고대 진학 가는 선 1.56 정도 선이고요. 그 이하의 대학들, 뭐 중대나 경희대 정도가 1.7에서 2등급대 정도, 9등급제일 때의 내신입니다. 그래서 거의 상위 10% 안쪽으로 확보가 돼야만 내신 등급을 가지고 9등급제일 때 수시로 진학이 가능했다라는 거, 그 내용들을 조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정리를 조금 할게요. 제가 초반에
제가 학교 선택에 대한 상담을 할 때 가장 많이 보는 어떤 기준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그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 내신 등급도 조금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또 이 친구의 당연히 진로 방향성들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5가지 기준. 어떻게 보면은 목표 대학이랑 주력 전형은 약간 하나의 덩어리. 그리고 두 번째가 진로 방향성. 이 친구가 자연계열 사회권으로 진학을 희망하는가, 아니면 뭐 인문사회 계열인가에 대한 부분, 내신 관리 역량, 그리고 이제 가장 또 저한테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선행심화를 과연 얼마만큼 해서 가야 하는가에 대한 것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향. 이렇게 5가지 기준을 가지고 학교를 선택을 하는 방법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나의 목표 대학과 주력 전형. 아까 초반에 이미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과연 내신이 극상위권인가, 아니면 그만큼은 안 되는가에 따라서 교과 전형으로 진학할 것인가, 아니면 종합 전형까지 고려를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중학교 1, 2, 3학년 때 약간 사춘기가 왔고 무언가 체력적으로도 좀 힘들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어서 아직은 성적이 월등하게 만들어지지 못했는데 고등학교 3년 동안 열심히 노력을 해서 수능 쪽 정시 진학으로 방향을 잡아야 될 것인가, 요렇게 방향을 놓고 당연히 교과 전형을 고려할 수 있는 내신 관리 역량이 있다라고 하면 어디로 진학해야 되겠어요? 일반고 진학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만큼의 내신 관리 역량은 안 된다라고 하면 종합을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분명한 건 일반고보다는 자사고 쪽의 방향이 맞고, 수능을 고려한다라고 해도 당연히 자사고 쪽에 그 진학 방향이 조금 더 적합합니다. 왜 그런가요? 라는 질문들 되게 많이 하시는데 집단의 구성을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일반고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내가 내신을 잘 만들어서 이 내신을 잘 활용해서 대학에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극상위권 10% 집단과 정말 그냥 즐겁게 축구하고 있는 집단 90%가 섞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아무래도 이 워낙 다른 집단을 놓고 수능 대비를 시키기가 어려움이 있어요. 또 교과 과정상의 어려움도 있고요. 그런데 자사고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일반고보다는 훨씬 더 균질한 집단으로 형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학교도 고민을 합니다. 우리 학교에 온다라는 거는 그래도 상위권 대학에 진학을 하기를 원한다라는 건데, 우리 학교에서 상위권 대학에 진학 가능한 선은 내신으로 봤을 때 아무리 따져도 20%밖에는 불가능하다. 그럼 나머지 80%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상위권 대학에 진학을 시켜야 할 것인가? 이 친구들은 일부는 수능 대비를 시키고 일부는 논술로 대비를 시켜야 되겠다. 이런 전략을 고민하는 게 자사고의 학교 특성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떤 전형으로 주로 진학을 하는 게 이 친구에게 유리할 것인가를 좀 고민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가 목표 대학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지금 현재 2026학년도 입시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전체 대학에서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는 아이들의 비중은 45% 정도가 됩니다. 그럼 이걸 보면 교과 전형이면 내신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일반고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점차 뭐 주요 15개 대학 그리고 상위권 대학으로 진학을 할수록 교과 전형의 비중은 줄어듭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비중이 종합전형 같은 경우 연고대까지는 45%가량, 그리고 수능을 위주로 선발하는 전형도 약 40% 정도가 되죠.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대학이 인생의 행복을 결정하던 시대는 이제 끝났어요. 물론 뭐 대학에 가지 않는다라고 해도 본인의 진로를 잘 찾아서 열심히 생활하는 친구들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우리 아이가 다른 어떤 진로 방향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별로 없어. 그래서 상위권 대학에 진학을 해서 그 대학을 본인의 커리어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최상위권 대학에 진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딱 사이즈를 봤을 때 이 친구가 공부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어. 굉장히 성격이 좋고 건강하고 하지만 이렇게 상위권 대학에 진학할 만큼은 아닌 것 같아. 그냥 괜찮은 대학 가서 그 다음번에 본인의 인생을 고민했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교과 전형을 고려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생각하셔야 되는 기준은 우리 아이의 목표 대학, 너의 목표 대학, 선, 그리고 주력 전형이 어떤 게 나에게 맞을 것인가를 좀 고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첫 번째 기준을 얘기를 했는데 어떤 전형이 좀 맞을 것 같아? 나랑 눈을 안 마주친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 어떤 전형이 맞을 것 같아? 내신을 위주로 하는 교과야?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야 되는 내신은 조금 왜 갑자기 급격히 자신감이 떨어졌지? 종합전형이 나을 것 같아?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목표 대학 그리고 주력 전형은 본인이 결정해야 됩니다. 엄마가 너 내신을 갖고 가 한다고 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한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럼 5등급제로 변하면 조금 나아지나요? 라는 어떤 요즘에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기사들 막 찾아보고, 뭐, 어떤 그 전문가들 의견 이렇게 어떻게들 내는지도 보고 있는데, 이제 대부분 타이틀은 이런 것 같아요. 요즘에 보면 5등급제도 변별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기사가 이제 요 며칠 많이 났죠. 그러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좀 조사를 해봤더니 국영수 가서 올 1등급을 받은 친구들이 한 2% 정도 되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2등급 하나가 있어도 서울에 있는 대학 진학이 가능하다. 뭐 이런 기사들을 주로 내더라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전체 2%면요. 엄청난 수치입니다.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되면 의학 계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0에서 1.2 정도면 의대, 그 다음에 1.3 치대 수의대, 1.4 약대 이렇게 촘촘하게 나눠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지금 기준으로 생각해서 성대 이상은 다 1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변별력이 벌어져서 뭐 2등급이 하나 있어도 괜찮다, 2개 있어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중위권 대학 진학에 대한 얘기고, 사실상 그 상위권 대학들은 내신 등급이 다 동일하게 1로 뜰 거기 때문에 그 외에 어떤 역량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것도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거,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고등학교 진학 이후에 교과목 설계를 보겠습니다. 어떤 과목들을 배울지를 알아야 우리가 이 과목에서 내신이 얼마만큼 나올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고, 그래야 일반고로 갈 것인가 자사고가 유리할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 공통과목, 일반 선택 과목,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 융합 선택 과목 이렇게 4가지 단계로 나뉘어집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고등학생들이 동일한 과정이 들어갑니다. 일반고, 뭐 자사고, 외고, 국제고 다. 그래서 보시면 일단 공통 과목이 있어요. 공통 과목. 그래서 공통 과목에 들어가는 과목들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입니다. 보시다시피 우리가 중학교 때 충분히 배웠던 과목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과목들을 대부분 3.5학년, 중학교 3.5학년 과목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학교 때 내가 영어, 수학은 잘하는데 국어는 좀 부족해, 과학은 좀 부족해. 이렇게 되게 되면 사실은 완전하게 극강의 내신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등과정에서 하셔야 될 가장 최고의 과제는 뭐냐면, 적어도 이 6개의 과목들에 대해서는 주요 과목이 균형을 맞춰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과목별로 꾸준히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 상담을 할 때도 이 친구들 상담하기 전에 자료를 받으면서 너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써서 내. 뭐 내신은 어떻고, 선행 진도는 어디 나갔고, 교재는 못 썼고, 이런 것들을 계속 봤거든요. 국영수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과학, 한국사까지 충실하게 대비하셔야 된다. 의외로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 중에서 한국사에서 깨지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를 좀 따져봤더니 대부분 다 뭐 수학이나 과학 과목에 비해서는 한국사는 수월하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신은 근데 상대적이에요. 나한테 수월하면 옆에 있는 아이들한테도 수월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 난이도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학교에서는 변별을 하기 위해서 무언가 굉장히 지역적인 문제라든가 어려운 문제들을 출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한 건 국영수가 한국사까지는 좀 고르게 잘 학습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과목에 대한 차이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반 선택 과목에 저기 앞에 보시면 노랑 색깔 음영을 쳐놓은 과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쵸? 일반 선택 국영수, 그리고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에 음영 처리를 해놨어요. 내가 이거 음영 처리 왜 해놨을까? 중요해서? 왜 중요할까? 이 과목들은. 필수적으로. 그렇죠? 역시 보람이 있네요. 자, 이 과목들은 수능 출제 범위의 과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고교학점제라는 거는 사실은 다 학교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노란 색깔 음영 처리해 놓은 과목들은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이거는 수능에 응시를 해야 되는 과목이니까 필수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과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 선택 과목까지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 외에 진로 선택이나 융합 선택 과목들은 말 그대로 진로 선택, 나의 진로와 적성에 가까운 과목들을 선택해서 수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아무래도 자연 계열이야. 그러면
이쪽에서 내가 물리, 화학이든 아니면 화생이든 뭔가 선택을 해서 들으셔야 되겠죠. 과학 과목을 조금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가 이제 과학이 고교점제 시행이 되면서 이의계정 교육 과정에서 과학이 조금 복잡해졌는데 예전에는 사실은 뭐 물원, 물토, 화원, 화투 이 정도로 나뉘어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고1 아이들부터는 총 3개 과목, 물리 같은 경우에는 물리학, 역학, 전자기 이렇게 3개 파트로 나뉘어지게 됐고 화학 같은 경우에는 물질과 에너지, 화학 반응의 세계 이렇게 3개 파트로 나뉘어지게 됐습니다. 물, 화, 생지 이렇게 나뉘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럼 난이도는 어떤가요? 그쵸? 난이도? 요 물리화학, 지구과학,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어렵게 무언가 계산한다던가 하는 파트는 다 빠졌습니다. 개념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 인문계 상위권 아이들이 진학하는 학교가 외고국제고 쪽이 있잖아요. 외국제고 같은 경우는 이런 과학 과목들을 개설이 안 됐었을 것 같아요. 이전에는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고1 아이들부터는 심지어 외고국제고에도 물화생지가 깔렸다라는 거. 당연히 자연계열 진학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 과목들 최소한 3과목 이상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3과목, 여기서 2과목 정도 선택하셔야 공학계열 진학 가능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이가 어떤 계열로 진학을 할지가 판단이 돼야 뭐 물화에 힘을 줄 것이냐 아니면 화생에 힘을 줄 것이냐가 좀 결정이 되실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진로에 따라 선택하게 되는 과목이 진로 선택 과목. 그럼 융합 선택 과목은 어떤 과목이냐? 융합 선택은 그야말로 과목 간의 융합을 한 과목입니다. 예를 들어 수학과 문화라는 과목이 있어요. 자, 여기 수학과 문화라는 과목 어떤 과목이냐면 수학이 미술에 쓰인 사례, 수학이 음악에 쓰인 사례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질문. 진로 선택 과목이랑 융합 선택 과목이 있는데 어떤 과목이 더 난이도가 높을까? 그렇지. 진로 선택 과목이 높겠지. 아유, 약간 훌륭해지고 있어요. 강연해도 되겠는데? 그래서 진로 선택 과목이 깊이 있게 난이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융합 선택 과목은 좀 넓게 배우는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모든 아이들이 다 배울 수 있는 과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수학 과목 궁금하실 거니까 정리 따로 했습니다. 일반 선택은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대수, 미적원, 확통, 수능 범위입니다. 필수적으로 다 하셔야 되는 과정이에요. 자, 요거는 뭐 더 이상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해서만 좀 보겠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 일단 대표적으로 가장 난이도가 높은 과목은 미적2가 되겠죠. 그래서 자연계열 친구들이다라고 하면 미적2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자연계열인데 공학계열 진학을 하겠다라고 하면 미적2 기하까지는 하셔야 됩니다. 요렇게 진로 선택 과목들 설명을 좀 드리고요. 나는 자연계열 아니고 상경계열이라고 하시면 경제 및 금융의 기본 개념에 수학이 활용되는 사례를 경험한다. 경제수학 수강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럼 문제. 인공지능 수학이라는 과목이 진로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수학은 인공지능의 데이터 처리와 의사결정에 수학이 활용되는 사례를 경험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요거는 어떤 계열 친구들이 수강을 해야 될까요? 인공지능 수학. AI 관련? 모든 아이들이 들어야 합니다. 사실은 요즘에 인공지능이 AI가 사용되지 않는 분야가 없죠. 뭐 의학, 공학, 사실은 사회학도 마찬가지. 그래서 수학에 대해서 조금 내가 역량을 드러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수학까지는 수강을 하는 게 맞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릴까요? 우리가 이제 1학년 때 대부분 공통 과목을 배우고 2학년 올라가면서부터 이제 일반 선택이나 진로 선택 과목들을 수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내가 1학년 때 내신을 딱 봤는데 5등급제에서 막 3.5, 4등급이 떴어요. 이렇게 되면 사실상 우리가 수시로 진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많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3.54가 떴으면 일단 우리가 원하는 목표로 하는 대학이랑 거리가 먼 거니까. 자, 그런데 무언가 과목을 선택을 하라 그래요. 그럼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까요? 뭐 이런 거, 미적2, 기하 이런 거 들어야 할까요?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선행을 막 열심히 달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미적도 해야 되고 기하도 해야 되고 뭐 다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과학은 더해요. 사실 뭐 고등물리, 고등화학 막 꼭 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갔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어떤 교과목, 어려운 교과목들을 수강을 한다는 건 수시로 진학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1학년 내신이 3.5, 4가 떴다는 거는 일단 향후에 내신을 아무리 잘 받아도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상황이 됐으면 오히려 그냥 수능 필수 과목적으로 계속 문제풀이 훈련하는 교과목을 선택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행을 많이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일단 첫 번째 미션은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내신 성적을 지금 1등급 수준으로 국영수 가서 한국사를 다 확보할 수 있을 만큼의 준비가 되었느냐가 먼저예요. 특히 중학교 2학년, 3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랄까 훑어보다시피 해서 멀리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1학년 내신을 안전하게 국영수가 한국사를 확보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반복 심화학습이 됐느냐가 먼저이다. 이게 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일반 선택 과목에서 미적투를 하든 기하라든 이 문제지 1학년 내신이 안 나오게 되면 이것을 수강하는 어떤 기회조차 없을 수도 있다라는 그 말씀을 조금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고교학점제에서 내신의 성적 환산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공통 과목이 있고 그다음에 선택 과목들이 있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고교학점제의 진짜 의미 이렇게 타이틀을 좀 붙여놨는데 자, 고교학점제의 진짜 의미는 예전에는 고교학점제가 시행하기 전에 우리가 1호 교육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1호 교육과정일 때는 대부분 공통 과목, 1학년 과목, 1, 2학년 과목 정도만 내신이 9등급제로 산출이 되고 그 이후에 고등학교 3학년 때 배우는 과목들은 대부분 A, B, C로 줬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들이 A 60% 넘는 아이들한테 A로 줬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 친구들 왜 그 시간에 뭐 해야 되냐?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대부분 뭘 많이 해요? 수능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모든 과목, 아까 봤던 융합 선택 과목의 일부 과목만 제외하고 대부분의 모든 과목들이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다 5등급제로 환산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잘못하면 무엇을 할 시간이 없겠다. 수능 준비를 할 시간이 없겠다라는 고민이 생기겠죠. 잘못하면 그래서 고등학교 4학년, 5학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민을 학교에서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 인근에는 우리가 분석하는 자사고들의 교과 과정의 특수성을 보면요. 그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교과 과정에서 수능 준비를 할 수 있는 과목들을 지속적으로 설계했어요. 예를 들어 과학 같은 경우 한번 생각해 볼게요. 과학 과목들이 이제 수능 범위가 1학년 통합과학만 들어가거든요. 더 이상 과학 심화 과목들 수능에서 응시를 안 해요. 1학년 배우고 나면은 수능 과학 범위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상태로 그냥 뒀다가 2학년, 3학년 지나가면 애들은 잊어버릴 거잖아요.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그 과학 교과 과목에서 통합과학 문제풀이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교과 과정들을 설계를 조금 많이 했다라는 거 그런 내용을 좀 말씀을 좀 드려요. 자, 그래서 이제 이 5등급제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지금 우리가 이제 대부분 여기 자사고를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사고 진학을 딱 하고 나면 되게 충격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95점인데도 1등급이 안 뜨는 경우들이 있어요. 워낙 급간이 촘촘하다 보니까 99, 100 정도가 이제 예전으로 치면 1등급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5등급제가 되면서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97, 8까지 1 정도가 확보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95를 받아서 난 되게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이 안 뜨는 경우들에서 아이들이 멘탈이 흔들려요. 근데 제가 여기 꼭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순히 등급만의 문제가 아니라 원점수도 공개됩니다. 그래서 너무 이 등급에 대해서 1이 안 나오면 나는 학교를 다닐 의미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계속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신을 극강으로 올려와. 원점수가 중요해라는 얘기를 아이들한테 계속합니다. 심지어 중학교 내신에 있어서도 98 말고 100 맞아와. 95는 의미가 없어라는 얘기를 계속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미리 인지시켜 주셔야 중간고사 보고 학교 그만둘 소리가 안 나옵니다. 우리가 단순히 등급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 그 내용을 좀 강조를 드려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 91점인데 2 떴죠. 83점인데 4 뜨고 이제 이런 정도입니다. 그만큼 잘하는 친구들이 많고 또 하나는 요즘에 수행평가 비중이 워낙 높아서 굉장히 촘촘하게 등급이 좀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내용을 좀 강조를 드려요. 자, 지금까지는 모든 학교들에게서 발생했던 상황. 근데 이제 조금 더 특수하게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자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보시는 교과목들은요, 예전으로 치면 과학계열, 이 특수한 어떤 과학계열의 교과목들, 뭐, 고급 물리, 고급화, 이렇게 해서 예전으로 치면 과거에 주로 개설됐던 과목들. 수학도 마찬가지로 뭐 전문 수학, 이산 수학, 고급계열, 이런 과목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영어, 뭐 사회, 당연히 외고, 국제고 쪽에 개설이 됐던 교과목들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런데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되면서 어떠한 변화가 생겨났냐면 예전으로 쳤을 때 외고나 국제고 과거에만 개설되었던 이러한 특수 교과들이
일반고에도 개설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고교학점제의 진짜 의미예요. 그래서 학교 역량에 따라서 우리는 예전에 과거에서 개설됐던 과목들 난 깔 거야. 예전에 외고에서 개설됐던 과목들 깔 거야. 이런 선택이 가능해졌다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고교학점제의 굉장히 큰 변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교과목을 깔아놓는 게 문제만은 아니잖아. 이걸 누군가 수강을 하고 이걸 할 만한 어떤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일반고에 진학을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일반고 왜 간다고요? 뭐 잡으려고? 내신 잡으려고 하는 거고 교과를 노리고 가는 친구들이라 이 친구들은 사실상 내가 내신을 받기 수월한 과목들 위주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일반고 특성상 가르칠 수 있는 교사의 한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 일반고에서는 사실상 이 교과목들이 개설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자사고는 얘기가 다르죠. 이쪽 강남 지역에는 자사고,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이 자사고들이 학교 특성에 따라서 어떤 학교는 과거에 개설되는 수학 과목, 어떤 학교는 뭐 과거에 개설되는 과학 과목, 어떤 학교는 외고에 개설되는 외국어 과목들을 개설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학교의 선택에 따라 다 달라지는 부분이라 자사고 중에서도 휘문이 다르고 세화가 다르고 보인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오늘 학교 특성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학교 특성 교과 과정들의 특수성을 보시고 이 과목들을 듣는 게 우리의 아이에게 과연 유리함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도 조금 많이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 얘기 드릴 거예요. 자, 수능에 대한 거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수능에 대한 거 변화가 좀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 가장 큰 변화는 뭐예요? 수능 범위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수능 범위가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줄었고 특히나 과학 같은 경우에는 거의 1학년 과목 정도만, 1학년 그 과정 정도만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1학년 통합사회 통합과가 끝나고 나면 수능 범위 다 끝납니다. 이제 그걸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로 인해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 수능을 보고 정시로 진학을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대학에서 봤을 때 얘는 수능 점수를 제출했는데 우리가 이제 공학계열, 우리 공대인데 얘가 우리 학교에 와서 과연 과학을 통합과학만 하고 난 다음에 와서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가 의아할 수 있겠죠. 야, 과학을 그래도 우리가 공대인데 야 적어도 너 미적투는 좀 했어야 되는 거고 물화는 했었어야 되는데 수능 범위를 가지고 그거를 검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 중에 하나가 어떤 거예요? 정시에 교과 반영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요즘에 좀 고민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좀 해봤는데 일단 현재 2026학년도 기준으로 일단 연대부터 교과 5% 정도가 반영이 됩니다. 사실 5%면 그렇게 뭔가 합부를 결정할 수 있는 요인은 아니에요. 또 하나 볼까요? 고대 같은 경우는 정시의 교과 우수 전형에서만 20% 정도가 반영이 됩니다. 또 볼까요? 한양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평가로 10% 정도, 성대는 사범 계열에서만 정시에 학생부 교과가 일부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저한테 요즘 상담 오시면 가장 많이 하시는 얘기들이 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선생님 이제부터는 정시에도 교과가 반영이 된다면서요. 수능 갖고 가더라도 학생부가 들어간다 그러는데 그럼 저는 내신이 이렇게 안 좋은데 정시도 가능성이 없는 거 아닌가요? 저는 우리나라를 떠나야 되는 이런 상담들 되게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정시의 모든 전형에서 교과가 반영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지 마시고 일단 1학년 때까지는 내신 성적 관리를 잘 하는 게 최적이나 혹시 여기서 조금 성적이 안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3학년 때까지 잘 수능 준비해서 정시로 진학할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있다. 절대 정시에 교과 성적들이 반영되는 전형이 위주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대학 갈 수 있는 애들이 너무 한정적이에요.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균형도 맞지 않는 거고 하기 때문에 일부 반영은 될 거니까 관리는 하시되 그게 전부일 거라고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너무 안타까워요. 이 상담을 요즘에 되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1학년 1학기 끝났는데 내신이 한 학기밖에 안 끝났는데 저는 이제 정시도 안 되고 뭐 수시도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를 너무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사실상 그렇게 뭔가 어떤 전반적으로 교과가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선행심화 진도에 대한 질문들이 많아서 또 그 말씀을 드릴게요. 자사고 진학하는 친구들의 경우 알고 계시겠지만 당연히 내신보다는 선행심화의 비중을 좀 많이 뒀던 친구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이제 일반고 진학하는 친구들은 본인들이 내신 관리 역량이 뛰어나고 그리고 본인의 성향적으로 왜 하나 틀려도 못 견디는 친구들이 주로 일반고 진학해서 내신을 잡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걔네들은 내신에 많은 비중을 투자하고 어쩔 수 없이 선행심화는 조금 진도 부분이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빠르지 않은 경우들이 있고요. 상대적으로 자사고 진학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앞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수학과학 중심으로 해서 대부분 뭐 대수미적까지 혹은 과학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물화생지까지는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 상담하다 보면요. 제가 뭐 어디 미적까지 했어요. 뭐 대수까지 했어요.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아이들이랑 이렇게 상담을 좀 하다 보면 그래서 너는 그 과정을 몇 번 반복해서 봤니? 혹은 교재는 어느 수준까지 봤니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개념 원리? 뭐 이렇게 혹은 뭐 그냥 정석의 개념 정도? 이렇게 하고 진도를 쭉쭉쭉 빼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념 원리 한 번 보고 이 인근의 자사고 뭐 휘문이든 세화든 뭐 보인이든 어디든 진학을 하게 되면 이 친구들 수학 성적 35점 나옵니다. 두 번째 단계로 그거보다 조금 더 반복해서 보고 갔을 때 예를 들어 센으로 쳤을 때 뭐 한 B스텝 정도까지 보고 갔을 때 한 5, 60점. 그리고 C스텝 정도까지 완전하게 할 수 있을 때 가야 한 80점 이상이 나와요. 마지막에는 모의고사 문제풀이까지 하고 가야지 1등급 수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진도가 문제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그 완결성, 얼마만큼 완벽하게 이 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했느냐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특히나 중학교 2학년, 3학년 정도 되고 나서 어디 학원 상담도 가시고 뭔가 어떤 수학 학원 뭐 레벨도 좀 찾아보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됐을 때 되게 혼선들을 많이 느끼세요. 어떤 애들은 막 대수를 했다 그러고 저는 근데 아직 공통 수학밖에 안 하고 있는데 저는 갈 학원이었고 막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는 좀 그냥 귀를 좀 막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1학년 내신이 얼마만큼 확보가 될 수 있느냐에 따라 아까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죠. 뭐 미적도 할 기회도 없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일단은 1학년 내신의 완성도 지금 수학을 가지고 말씀드렸지만 과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내가 과연 통합과학을 얼마나 꼼꼼하게 몇 번을 반복해서 받고 얼마만큼 암기를 충실하게 했는가에 많은 좀 비중을 두시고 학습 체크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초등학교 동생들이 있다라고 하면 선생님도 많이 빼세요. 많이 하면 할수록 좋죠. 근데 이제 우리가 대부분 중학교 2, 3학년인데 과연 선행을 더 뺄까요? 아니면 이걸 다질까요를 물어보신다면 저는 뭐 학생의 경우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으나 다지는 쪽을 추천을 드린다라는 거. 이제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선행심화 진도를 좀 보여드렸습니다. 자, 최적의 고등학교 선택 전략에 대해서 지금까지 쭉 말씀드리고 정리를 좀 할게요. 제가 아까 목표 대학이랑 주력 전형은 어느 정도 선정을 하셔야 된다. 과연 우리 아이가 최상위권 대학이냐? 아니면 서울 중위권도 괜찮냐? 요 정도에 따라서 그리고 교과냐? 아니면 종합이냐? 아니면 중학교 때 공부를 좀 덜 했는데 당장 내년에 가면 내신은 안 나올 것 같지만 한 2, 3년 트레이닝 시키면 정의들은 좀 잘 볼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이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보시고 학교 선택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진로 방향성은 당연히 고려하셔야 되겠죠. 의학계열, 공학계열 놓고 특히나 이제 학교별로 개설되어 있는 과목들. 당연히 예를 들어 내가 의학계열 진학을 하겠다라고 하면 화학이나 생명과학 쪽에서 조금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교과목들, 아까 우리 특목고 과목들 중에서도 그런 것들이 개설이 되어 있는 게 맞는 거고, 공학계열이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물화 쪽이 조금 심화할 수 있는 과목들이 있는 게 맞겠죠. 그런 기준으로 학교 선택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내신 관리 역량, 이건 내신의 습관이기 때문에 중학교 때 나의 내신이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선행심화 정도까지 좀 보시고 학교를 결정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고등학교 선택 상담을 할 때 사실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많은 것들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향이에요. 아이의 성향. 첫 번째 질문. 내년에 첫 시험에서 기대치보다 낮은 성적을 받았을 때의 너는? 이라고 내가 물었어요. 자, 선택지 1번 차분히 원인을 분석하고 전략을 다시 세운다. 2번 실망하지만 회복한다. 3번 크게 좌절하여 동기가 떨어진다. 몇 번? 3번 크게 좌절해. 이렇다라고 하면 내신이 만약에 너무 어려운 학교에 보내버리게 되면은 이 친구가 선생님 저 학교를 못 다닐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신이 좀 수월한 학교를 보낸다던가 아니면 이 친구를 놓고 제가 정신교육을 시킵니다. 야, 내가 단지 내신 숫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숫자 뭐 1등급이다, 2등급이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 외의 학교 활동들, 교과 과정들을 보고 전반적으로 살펴볼 거니까 버텨. 라는 것을 충분히 이 친구한테 인지를 시킨 다음에 보내야만 중간고사 끝나고 학교 못 다닐게요 라는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성향에 대한 부분. 두 번째. 교내대회 학생의 수행평가 등에 참여할 때 어려움은? 이라고 물었어요. 1번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2번 참여는 하지만 크게 흥미는 없는 것 같다. 3번 부담 갈등이 크기 때문에 회피하고 싶다.
1번,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성취감을 느낀다. 그러면 당연히 이 친구는 학교 활동을 할 수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종합전형을 고려할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 자사고 쪽이 나을 수 있겠죠. 근데 지금 1번이랑 2번이 상충하죠. 그럼 이 친구와 저는 협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학교 활동, 네가 좋아하는 학교 활동을 하기 위해선 자사고에 가야 돼. 그런데 여기 가면 생각만큼 내신이 안 나올 수도 있어. 남은 기간 동안 이만큼 해서 끌어올려서 가서 버틸래? 아니면 그냥 일반고에 가서 스트레스는 안 받대? 대신 내신을 100점을 받을래? 를 선택하게 해야 합니다. 이게 성향이에요. 세 번째, 학습을 하면서 학원이나 과외 선생님에 대한 의존도는 첫 번째, 스스로 계획한다. 두 번째, 학교와 학원이 약간의 균형을 이루고 가고 있다. 세 번째, 학원이나 과외 없이는 학습이 어렵다. 2번 아니면 약간 지금 흔들리네. 2번 아니면 1번? 그래도 조금 낫네. 거의 의존하지 않는다. 훌륭한 학생이네요. 자, 이 학원 선택, 학원의 도움을 얼마만큼 받느냐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학원의 도움을 많이 받는 친구다. 그런데 학교에서 억지로 자습을 많이 시키는 학교라든가, 혹은 학원을 많이 다닐 수 없는 지역에 있는 학교라든가, 이렇게 되면 불리함이 있을 수 있겠죠. 자, 마지막 질문. 가족 간의 유대감 혹은 그로 인해 느끼는 심리적인 안정감은 1번 대화 지지가 크고 안정된다. 2번 어느 정도는 의지는 되지만 혼자 감당하고 있다. 3번 지지가 부족해서 불안감이 크다. 엄마 없다고 생각하고. 지지가 뭐 1번 그렇죠. 지지가 크고 안정되니까 오늘 토요일에 같이 오는 거예요. 안 그럼 같이 안 오죠. 나도 더워 죽겠는데. 이제 이걸 왜 물어보냐면 가족 간의 유대감이 조금 큰 케이스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너무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보다는 또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를 좀 집에 와서 풀도록 하는 게 조금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이 친구는 지금 되게 성실하고 극강의 모범적인 친구예요. 근데 이제 약간 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남학생은 사실 이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올 때도 엄마랑 저렇게 다정하게 올 수가 없어요. 한 몇 미터쯤 떨어져서 이렇게 오는 중3 남학생들이 사실은 대다수죠. 이제 이런 경우다라고 하면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학교가 유리해요. 예를 들어 어디? 보인 같은 데들.